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빠르게 집적화되고 있는 새만금 2차 전지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되려면 연구개발 기반이 조성되고 환경 안전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2차 전지 원료 대부분인 화학물질로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익산 문화예술인들의 장치인 익산예술제가 개막됐습니다. 익산 문화시민 예술로 하나 되리란 슬로건으로 오는 18일까지 문학, 국악, 회화 등 8개 분야의 공연과 전시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에 나서면서 새만금의 2차 전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들어와도 전문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안전 문제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원료 대부분이 화학물질이고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과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2차 전지 기업은 17곳.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4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새로운 분야인데다 화학물질을 다루다 보니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장 인력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을 구하기가 좀 힘들죠.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이런 직원들 뽑기가.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화학 공장에 좀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해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과 비슷한 처지가 될 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 기업의 증축과 집적화 속도를 보면 산업 생태계 구축이 멀지 않아 지금부터 연구개발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등에도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기반 조성과 함께 환경 안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표준 산업분류 가운데 하나인 38코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의 재제조나 재생산,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금은 폐배터리에 한정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폐기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 이에 따라 전국의 폐기물이 새만금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희도 아직 38코드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례가 없어요. 전기차 폐배터리가 들어왔을 때 수기능이 아니면 기능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무하는 그거를 열어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좀 난색을 표명했고요. 이런 데다 2차 전지 소재의 원료가 독성을 띤 위험한 화학물질이고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화학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산업이니까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그냥 뭐 버리진 못합니다. 다 폐수 처리를 하죠. 폐기물 처리를 하죠. 그 비용, 처리 비용도 만만찮아요. 수소 추출하기 위해 가지고 산 처리를 엄청 하거든요. 2차 산업 집적화가 이루어지는 새만금.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반 조성과 꼼꼼한 환경 안전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내 첫 농식품 상생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가 본격화됩니다. 시는 하림과 함께 2025년까지 공장 및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6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시클에 2,688억 원을 투자해 첨단식품 가공 플랜트가 신설됩니다. 또 익산 제4산단 내 977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 구축, 250억 원을 투자해 즉석밥 생산 라인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하림 주도로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20개 협력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도울 예정입니다. 시는 이 같은 사업 등을 통해 1조 7,90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8,640명의 취업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K-팝 열기 속에 전북도가 새만금의 K-팝 국제교육도시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K-팝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 신인 가수의 해외 진출과 공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K-팝 국제교육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팝 국제학교를 만들어 국제적인 K-팝 인재를 양성하고 유명 기획사를 유치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익산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창의 집약적 체험시설 건립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제 익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부송동 전북과학교육원 옆 부지에 꿈나무 창작소 건립을 논의 중이라며 적극적인 검토 의향을 밝혔습니다. 부송동 계획부지는 18,472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280억 원이 소요됩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전주에 이어 익산과 군산, 기타 권역별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홀로그램과 XR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어제 익산을 방문해 홀로그램과 XR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5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사업의 성과와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기부의 이번 방문이 R&D 성과물의 실증과 사업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부처 반영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 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논리를 강화하고 타당성을 보강해 정부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소흥, 한병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 주요 사업은 국립석재산업지원센터 건립과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입니다. 익산 청년기업 보부상 바이오팜이 3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보부상 바이오팜은 지난 11일 익산시 월성동에 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장 증설을 통해 연 15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3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부상 바이오팜은 익산시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민관협력 위드로컬 사업 2기 수혜 기업입니다. 군산 단석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 공장을 건립합니다. 단석산업은 오늘 군산 1공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90억 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건립되면 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연간 5,000톤 규모의 활물질을 추출할 계획입니다. 단석산업은 전기차 증가와 2차 전지 산업의 가속화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익산 문화예술인들의 잔치인 익산예술제가 개막했습니다. 익산 문화시민 예술로 하나 되리란 슬로건으로 오는 18일까지 열리는데요. 문학, 국악, 무용 등 8개 예술 분야의 공연과 전시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시화들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다양한 자연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익산지회의 제55회 익산예술제가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문학과 사진, 국악과 무용, 연극 등 8개 분야의 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펼칩니다. 우리 익산예술제는 우리 익산 시민들의 정서적인 함량, 그다음에 우리 익산에 왜 사는가 하는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행사거든요. 또 예술제를 통해서 부패해진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과 문화를 펼치는 익산예술제. 지역 예술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잔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악과 무용이 함께 살풀이 춘 무대를 펼치며 품격 있는 공연을 보였습니다. 예술제는 배산체육공원 야외 공연장과 솜리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 전당 미술관 등 3곳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익산예술제에서는 자매도시인 경북 경주예총의 공연과 전시도 함께합니다.
예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영원한 예술인들이 모아서 이곳에서 예술의 잔치를 펼치면서 익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그런 예술을 제공하고 익산 시민들은 그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끝에 찾아온 제55회 익산 예술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예술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선유도 초등학교와 선유도 중학교의 통합 운영학교 지정이 30년 만에 해제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99년 3월 처음 지정된 선유도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해제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재학생과 신입생이 적어지면서 선유도 초등학교는 휴교 중이며 선유도 중은 3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3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8월 말 통합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4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의료 지원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기간 확보된 필요 의료 인력은 182명으로 현재 충원율은 30%, 55명에 불과합니다. 충원율이 가장 저조한 직군은 간호사로 112명에 필요하지만 17명 모집에 그쳤고 의사는 22명을 모집해 필수 인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는 잼버리 기간 15개 진료소를 운영하며 이달까지 의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여성 장애인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12일 이 같은 진정이 접수돼 전북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체장애인 4명은 3년여 전부터 A 운전기사가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문자로 음란물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 사실을 파악해 경찰 고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익산의 한 장애인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시설장 교체를 진행했지만 전 시설장이 법인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어 여전히 시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정서적, 언어적 폭력 등이 발견됐다며 전북도가 피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 1월 거주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 추행했다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마을 인근에서 검은 봉지에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군산을 찾은 관광객 A씨는 지난 9일 시간여행 마을 일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젖은 상태로 겨우 숨만 붙은 상태였으며 A씨는 동물보호단체로 옮겨 보호 조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물 학대와 유기, 불법 무단 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 대부분은 정비 불량에 따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 16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의 83건, 67.5%가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연료 고갈은 11.4%, 운항 부주의 4.1% 등으로 부실한 관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여름철 기상특보에 따라 안전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상특보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분류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합니다. 특히 초속 20m 이상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면 새만금 방조제 출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극단적 선택 전 자녀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12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쯤 남원의 한 자택에서 잠든 10대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해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월 지급이자 부담이 커지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습니다. 전북도청의 공무원 승진이 빨라지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청 소속 공무원이 9급부터 6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9.3년이 걸렸습니다. 6년 전인 2016년 평균 12.6년과 비교하면 3.3년 빨라진 셈입니다. 과장급이나 팀장급 공무원들은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승진만 빨라져 안심하고 일을 맡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도내 처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15일부터 6개월 동안 김제 초등학교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학생은 스마트 밴드, 어플을 활용해 건강 측정,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아동, 청소년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전북도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어 종합계획 비전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전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7조 원을 들여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빈집 재생 등 19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상주 인구에서 관계 인구로 전환하고 인구의 양적 분야와 인구 변동 등 질적 분야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청년 농민에게 경영실습용 스마트팜을 임대합니다. 시는 현재 각 1,593제곱미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5동 중 8월 계약이 끝나는 2동을 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에서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민이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임차인은 올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장을 운영하며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관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두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북인력개발원이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북인력개발원과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연간 5차례에 걸쳐 9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신규 발굴에 협력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7개 부문의 모범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봉사부문 중앙동 곽형석 군, 효행부문 제일중 서운경 군, 근로부문 SN테크 김민수 씨가 선정됐습니다. 또 문화예술부문 군산고 김유준 군, 체육부문 박민재 군, 과학기술 군산남중 손주원 군, 참여부문 영광중 강예은 양 등입니다. 시는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사업장 대표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을 선정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 대상 중학생 35명에게
해외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합니다. 탐방은 이달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선정 중학생에게 안전교육과 함께 사전교육, 익산 백제문화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멕시칸은 아동 양육시설 및 그룹홈 아동들에게 치킨 치즈볼 6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후원된 치킨 치즈볼 세트는 지역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100여 명의 아동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익산 아우름 봉사단은 12일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마음 발달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익산 아우름 봉사단에서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돕기 1일 바자회를 통해 모은 성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도내 기온은 최저 10도, 최고 24도입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